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오늘은 뭐 지수는 뭐 큰 등락은 없었고요. 뭐 코스닥이 좀 강세이긴 했는데 뭐 큰 등락은 없었기 때문에 뭐 지수 일단 뭐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이란 전쟁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다른 것들이 움직이거든요. 뭐 앞에서 이제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고유가 수혜주들 위주로 먼저 급등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그게 파생이 돼요. 테마주가 이제 하나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앞에 가던 게 어느 정도 가면 그 뒤에 다른,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이긴 한데 다른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 연료전지, 뭐 풍력, 그리고 농업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테마주가 우리나라에만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상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는 테마주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미국에도 테마주가 있습니다. 있어. 네. 우리랑 이제 뭐 비슷하게 가느냐 그거는 이제 논외고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쪽 관련주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예, 어서 오세요. 자, 일단 오늘 이제 지수 마감한 걸 보시면 일단은 큰 등락이 없죠, 그죠? 어젯밤에 미국 증시 마감한 것부터 먼저 살펴보면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6, 큰 등락이 없고요. 나스닥도 뭐 보합에서 끝났죠, 그죠? 큰 등락이 없습니다. S&P 500 지수도 그냥 거의 보합에서 끝났고, 그래서 전쟁이 터지긴 2월 28일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니까 지금 한 2주 정도 됐는데 글쎄요, 뭐 큰 뭐 증시의 변동성은 없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오늘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뭐 별로 뭐 그런 거 없었죠, 그죠? 아침에 마이너스 0.7% 하락 출발해서 그냥 위아래 꼬리도 짧아요, 오늘은. 그래서 많이 이제 변동성이 이제 잦아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코스피랑 코스닥이 약간 차트는 다르죠, 그죠? 근데 어쨌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음봉이 두 개 나왔어요. 3월 3일 날, 3월 4일 날, 그죠? 우리가 3월 1일은 쉬었기 때문에, 그죠? 쉬는 날이어서 3일 날 개장이 됐는데 이틀 동안 이렇게 두 개 맞았습니다. 두 번째 게 더 세죠, 그죠? 이때 뭐 마이너스 10% 넘게 급락을 한 거니까요. 근데 코스피를 잘 보시면은 3일하고 4일 사이에 하락할 때 갭이 있거든요. 이 갭을 거의 못 메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두 번째 음봉에 지금 갇혀 있어요. 이거에서 이제 못 벗어나고 있죠, 그죠? 위에를 못 올라갔다니까. 첫 번째 음봉까지 해결을 못하고 반등이 세게 안 나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급감하죠, 그죠? 캔들도 작아졌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긴장하고 보셔야 돼요. 코스피 쪽은 좀 긴장을, 코스피 쪽에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 코스피 주도주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좀 긴장한 상태로 보셔야 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코스닥은 좀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은 첫 번째 음봉 떨어지고 두 번째 음봉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미 여기는 다 메꿨어요. 이미 다 메꿔놨어. 급락한 거를 다 메꾸고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요. 타이어에 저 며칠 전에 제 타이어에 펑크가 났거든요. 피스 있죠. 나사가 타이어에 박혀 있더라고. 바람이 좀 세길래 확인해 보니까 뭐 그런 펑크가 났는데 뭐 바로 이제 뭐 불러가지고 이제 정비 받았죠, 그죠? 네. 뭐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끝났어, 정비가. 펑크가 잠깐 났었지만 잘 해결이 됐는데 코스피는 아직 때우질 않았어요. 펑크가 났으면 빨리 때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아직 때우질 않았어.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타이어가 찢어진 것도 아니고 살짝 바람이 빠지고 있는데 좀 애매하다. 여기에서 이제 뭐 바람을 좀 넣어주면은 괜찮아지는 거고 바람을 계속 안 넣고 버티면 타이어가 점점점 바람이 빠져서 좀 안 좋아지겠죠?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네. 비유가 적절한 것 같은데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여기 보시면은 미국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많이 따라갔거든요. 왜냐면 미국 주식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그게 이제 반도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작년 뭐 9월달, 10월달, 11월에 좀 쉬고 12월달, 1월달 쭉 올라갈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대만의 TSMC 이런 게 많이 올라갔어요. 얘를 따라갔거든요. 네. 심지어 2월달에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고 2월달에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횡보하는데도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친듯이 더 올라갔죠. 그래서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이제 막 증권사가 가지고 막 사고 막 그랬어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뉴스로도 이제 보도가 된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 삼성전자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안 올라가도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막 급등했거든요. 미쳐가지고. 이건 미친 거예요. 아, 회사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웃기지 마세요. 왜? 2년 전에 삼성전자 직원들 보너스도 못 줘가지고 미안해서 구내식당에서 햄버거 노리고 막 그랬어요. 고급 햄버거 미안하다고. 근데 뭘 2년 만에 뭘. 물론 회사가 좋아지긴 했죠. 그죠? 네. 아, 2년 전에는 그랬다니까. 보너스를 제대로 못 챙겨줘. 반도체 쪽에 그쪽 부문에 보너스를 못 챙겨줘서 햄버거 돌렸어요. 그때 미안하다고. 직원들 달래니라고.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진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1년도 안 돼가지고 그렇게 4-5배 올라가요? 그거는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안 가도 얘가 급등을 했거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어제까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일 연속 급등을 했단 말이죠. 3일 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뭐 첫날은 5%, 그 다음날 3%, 또 3%. 그 보통 얘가 이렇게 오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같이 오르거든요. 근데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물론 이제 내일 또 그 기관이 또 미쳐가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많이 사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올라갈 수도 있지 뭐. 현재까지는 그렇다고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금 투자 종합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코스닥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코스피는 좀 걱정을 좀 하셔야 돼. 코스피 쪽은 보세요. 오늘 지수는 별로 떨어진 게 없죠. 근데 외국인이 무려 3조 원이나 팔았어요. 코스닥은 1% 올랐죠, 그죠? 근데 외국인이 7천억이나 팔았어. 도대체 뭘 팔았을까? 이 정도 팔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니 뭐 골고루 팔았겠지.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팔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다. 이해가시죠? 어디가 없어. 반도체죠. 오늘 기관도 좀 팔았고, 그죠? 어디일까요? 업종별로 보면 답 나오지만 거의 대부분 반도체입니다.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3조 원을 팔았는데 그 중에 2조 3천억 원이 어디예요? 반도체, 전기전자라고. 그리고 기관이 전체적으로 보면 2,400억 팔았죠. 근데 이거보다 2천억이 더 많은 4,500억 원을 어디서 팔았어요? 전기전자에서 팔았고 6천억이 누구예요? 금융투자예요. 그러니까 이놈들 지금 팔고 있다니까. 네, 팔고 있어요. 파는데 이놈들이 기사에다가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뉴스 기사를 어떻게 내냐면 네, 아유 나쁜 놈들 진짜 보세요. 근데 그거 아세요? 속이는 놈들이 나쁜 놈인데 요즘에는 속는 사람도 나쁜 놈이에요. 아니 뻔히 보이는데 속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6만 전자, 그 다음에 135만 닉스 간다. 골드만삭스도 파격 전망. 뭐예요?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간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죠? 지들은 팔아먹고 있어. 엄청나게 팔고 있죠? 그럼 기관은 그런 얘기 안 할까요? 여러분들 한국경제 이런 뉴스가 왜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전쟁 쇼크에 천당 지옥 오가더니 증권가에서 깜짝 조언 나왔다. 증권가는 어디? 우리나라 증권가잖아. 뭐라 그래요? 반도체, 증권, 전력기기를 모아가야 된대요. 관망하지 말고 매수로 대응하래요. 과거 지정학 충격 한 달 후에는 다 제자리 왔으니까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빨리 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들은 팔아먹고 있어. 반도체, 증권, 전력기기 등을 살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래놓고 지들이 팔아먹는 거라고. 아까 뭐 증권 이쪽을 또 사야 된다 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아주 그냥 코미디를 찍어 이것들이. 외국인이 총 3조 원 팔았다 그랬죠? 그중에 2조 3천억 원이 전기전자고 그 다음으로 가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금융, 증권이에요. 응? 무지하게 팔잖아. 아니 모아가라며. 근데 니들은 왜 안 모아가니? 금융투자 이것들아? 기관이지 기관. 니들은 왜 안 모아가니? 안 모으잖아 지들도. 개미들이 모아가고 있어요. 뉴스 보면서 열심히. 그래 반도체하고 이거 해야 돼 이러고 있어. 환장하고다 진짜.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물려가지고 저기 고통받지 마시고. 아셨죠? 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고유가 관련해서 바로 얘기할게요. 고유가가 이제 전쟁 터지는 바람에 이제 유가가 119달러까지 급등했다가 지금은 이제 90달러대로 내려왔어요. 90달러대. 근데 여기에서 처음에 이제 테마주들이 뭐가 움직였죠? 일단 기름값이 이제 중동에서 이제 문제가 터졌어요. 전쟁이 터졌죠. 그럼 당연히 이제 기름값이 폭등할 수 있으니까 기름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죠. 흥구석유 상한가 2개 나왔죠, 그죠? 얘가 대장이라니까요. 오늘도 뭐 괜찮았어요. 오늘 장중에 아침에 9% 이상 급등 출발해서 뭐 12%까지 올랐다가 내려오긴 했는데 어쨌든 아침에 파이팅이 넘쳤죠. 중앙유럽비스 이것도 오늘 23%까지 급등했었어요. 안 끝났다니까. 끝난 건 아닌데 바로 또 갈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한국석유, 뭐 국동유황, 대성에너지 이런 애들 다 똑같잖아요. 오늘 아침에 시초가 급등 출발했다가 내려온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유니온 머티리얼은 좀 이따 얘기합시다. 이거는 유가는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뭐 있어? 잠깐만요. 뭐 GSE, 대성에너지 좀 가스죠. 이쪽도 들었다 놨다 했고, JC케미칼 이런 것들도 들었다 놨다 했고. 근데 얘는 기름은 아니지. 얘는 기름이긴 한데 먹는 기름. 네, 먹는 기름이에요. 식용유.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늘 들었다 놨다 했긴 했는데 뭐 급등 마감한 건 아니죠. 그죠? 전쟁 관련주가 안 갔냐? 이게 아니에요. 빅텍 보시면은 방산주인데 마이너스 5% 떨어졌고 휴니드나 이런 거 떨어졌죠? 그러니까 끝난 거 같지? 안 가는 거 같지? 아니요, 가요. 오늘은 뭐가 갔냐? 이게 돌아가면서 간다니까? 이미 국제유가가 110달러 넘었었고 그걸 개미들이 다 봤기 때문에 들어왔을 거 아니야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안 가고 뭐가 가냐면 보세요. 이런 게 가는 거예요. 이런 걸 다 알고서 하셔야 돼. 순진하게 유튜브 막 보고 막 무료로 막 종목 찾아보세요. 도움될 수도 있지만 늦어. 조금만 늦으면은 수익이 안 난다니까. 이제 기름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라 그래요? 또 기회는 있다 싶으니까 친환경을 또 써야 된다 또 그러잖아. 그죠? 친환경은 기름이나 가스, 석탄 이런 걸로 이제 만드는 그 전기를 감당 못해요. 그죠? 택도 없어. 작년에 누가 그랬잖아요. 원전 그거 꼭 해야 되냐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그런 걸 해야 되겠냐고 했었는데 요번에 어제 원전 관련주 폭등했죠. 어제 원전 관련주 왜 폭등했는 줄 아세요? 갑자기 뭐 없앤다고 해서 또 원전 6기인가를 다 돌린대요. 또 신속히 돌리기로 했대. 원전 6개를 안 들어가고 있던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비를 받든지 뭐 없앨까 말까 그러고 있었던 거 있죠. 다 살려가지고 신속히 돌린대. 언제? 지방선거 하기 전에 6월 3일날 지방선거에서 그 전에 다 돌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또 원전의 의지를 또 한다니까. 얘네들 항상 보면 그래. 스타일이 그래요. 옛날에도 그랬어. 네. 다 없애버린다 그러더니 이제 블랙아웃 올 것 같으니까 원전 다 돌리더라고. 네. 왜 그래가지고 이제 급등한 거잖아요. 어제 원전주. 오늘도 좀 올랐고. 왜 돌려요?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데 전기료 올라가면 안 되잖아.
올라갈 게 뻔한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 낮추고 뭐 하려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 거지. 뻔히 보이잖아요. 원전 관련주가 이제 그래서 회복이 빨랐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어제도 움직이긴 했는데 태양광 쪽을 보실게요. SK 이터닉스. 그러니까 반등이 굉장히 빨리 나오고 있었죠, 그죠? 반등이 빨리 나오다가 뭐 상한가 갔어요. 제가 전쟁 터졌을 때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죠. 코로나 때도 코로나 팬데믹이 터져서 증시가 폭락하니까 코로나 최대 수혜주인 마스크 테마주를 사람들이 팔아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혼란에 빠지니까 가장 강력한 그 당시에 수혜주인 마스크 테마주를 팔아가지고 다 던지더라니까요. 손절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다 끌려 내려왔잖아. 그 얘기 드렸죠, 그죠? 이게 또 똑같은 거예요. 국제유가가 폭등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고유가 수혜주 기름판 회사들이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가겠어요? 뻔하잖아요. 고유가니까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더 부각이 되겠죠? 맞잖아요. 그러면 SK 이터닉스를 팔면 안 되지. 근데 사람들이 팔아요. 매정신이 아니거든. 당황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HD의 에너지 솔루션 처음에 급등을 했어요. 전쟁이다 그러면서 22%까지. 근데 그날 상승폭 다 반납하고 폭락하더라고. 왜? 사람들이 이성을 잃은 거예요. 이런 거 많아요. 여기 대비 여기가 8만원 전후거든요. 그때 대비 50% 이상 올랐어요. 50%가 뭐야? 60% 70% 올랐지. 왜 파냐고 이런 거를. 대명에너지 보세요. 얘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거든요. 전쟁이다 그러니까 3월 3일날 21% 급등 출발합니다. 그죠? 근데 그대로 마이너스 6%로 끝나더니 그 다음날은 뭐 거의 하한가 근처에서 끝나요. 왜 팔아 이거를? 그죠? 태양광인데 유가 급등할 게 뻔하고 뭐 그 다음에 신재생이 부각이 될 텐데 왜 팔았을까요? 네. 원래 이래요. 여러분들은 뭐 안 그럴 것 같죠? 다 똑같아. S에너지 오늘 급등했죠. 처음에는 폭락했었어요. 나중에 올라온 거예요. 정신 차리고. 금양 그린파워 이것도 태양광, OCI 홀딩스, 수산 인더스트리 이것도 오늘 태양광으로 올라갔고 뭐 SDN, OCI 이런 것도 다 태양광이죠. 그 다음에 풍력 쪽도 다 겹치는데 뭐 LS 에코에너지 이런 거, CS 윈드, SK 오션 플랜트 이런 것들, CS 베어링 이런 애들이 뭐예요? 다 전쟁 관련주는 거예요. 이게 순환배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신재생 쪽은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저는 이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평상시 언급은 자주 안 하는데 요런 날은 한번 봐야죠. 그 다음에 저희 방에 이제 좀 오래된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게 두산 퓨얼셀이거든요. 이거 대형주입니다. 그죠? 오늘 19% 급등. 지금 장중에는 12%로 끝났는데 프리마켓에서는 19%로 끝났어요. 더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돈이 이쪽으로 붙었어요 지금. 이쪽. 그 다음에 전쟁 터지자마자 바로 급등했던 게 누구냐면 조선주거든요. 조선.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 우리 회원들은 이거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죠? 처음에 전쟁이 터졌을 때 전쟁이다 그러면서 하나오션이 무려 9%까지 급등을 합니다. 아까도 보면은 왜 아까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었나? 처음엔 급등했는데 나중에 다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도 똑같아요. 처음에 전쟁이다 그랬을 때 급등하다가 뭐 증시가 막 하루에 막 10%씩 폭락하니까 막 급락했던 거예요. 근데 빨리 정신을 차리고 막 올라오잖아요, 지금. 다 회복해서 올라왔죠, 그죠? 네. 그리고 오늘 삼성중공업 보세요. 전쟁 터졌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시면 안 돼. 삼성중공업. 여기도 이제 3월 3일날 처음에 올랐어요. 수혜주니까. 올랐다가 떨어지더니 뭐 지난주 수요일이지. 지난주 수요일날 16% 급락 마감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재밌는 게 있잖아요. 이쪽은 어떤 줄 아세요? 외국인이 사. 하나오션은 외국인이 조금 사요. 외국인 조선주는 외국인이 전반적으로 사요.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근데 이때 급락할 때 누가 팔아먹었냐? 기관이 팔아먹었어. 개인하고 기관들이 팔아먹었어. 그래서 콩닥 들어온 거예요. 외국인은 그대로 들고 있거나 아니면 사고 있어요. 저는 조선주를 좋게 봐요. 지금은. 나중에 생각이 바뀔 수 있지만 지금은 그래요. 어쨌든 이제 그 전쟁 관련주가 끝난 게 아니다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얘기해드렸죠. 오늘 방송을 뭐 요 하나만 더 얘기해드리고 끝낼게요. 그 농업 관련주 그 연료전지 얘기했죠. 농업 관련주 얘기해볼게요. 그 미국에는 뭐 테마주 그런 게 없는데 우리나라만 후져가지고 그죠? 네. 테마주가 있다. 전 세계 어디도 이런 데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그런 거 같잖아요, 그죠? 네. 옛날에 그 저 대학교 때 다닐 때 잘난치 않은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영국식 영어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식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 술자리에서. 근데 물어봤어. 너 토익 몇 점인데? 그러니까 토익 500점도 안 나오는 애더라고요. 아니, 저도 뭐 토익을 시험을 많이 보진 않아서 저도 뭐 점수가 이렇게 높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근데 이제 500점도 안 되는 애가 뭘 한다고 영국식 영어하고 그 미국식 영어를 비교하면서 막 얘기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테마주의 이제 끝을 보지 않은 사람이 미국에는 그런 거 없어. 우리나라만 후져서 우리만 있는 거야 이러거든요. 안 그래요. 미국도 다 있어. 미국은 심지어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서 거기는 더 난리를 지킬 수도 있어요. 거기 막 하루에 100% 200%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상한가 하한가가 없으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도 뭐 사료주하고 이런 것들 급등했잖아요, 그죠? 미국에 농업 관련주가 있겠죠. 최근에 금이랑 은이 많이 올라갔죠. 그때 미국의 금이랑 은 관련된 테마주가 급등했을까 안 했을까? 했어요. 왜 없어 있지? 최근에 전쟁 터지고 하니까 농업 관련주 올라갑니다. 자, 어제 제일 많이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모자이크. 회사 이름이 모자이크예요. 농업 관련주거든요. 어제 여기 보세요. 10% 급등.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 이거 한국에서 많이 보던 차트 아니에요? 그죠? 박스권 돌파하고 막 올라가는 차트, 그죠? 거래량도 풍성하고, 그죠? 어제 9.1% 급등 마감. 그 테마주 아닙니까 이게? LSB 인더스트리 어제 5% 급등했고, 인트레피드 포타시 요거 8% 급등. 거래가 있죠, 그죠? 그럼 뭐예요? 미국에서는 농업 관련주도 급등해요. 농업 관련주 급등한다. 미국이 조선업이 참 잘 돼 있으면 조선주들이 급등을 했겠죠, 그죠? 네, 조선주도 왜겠어요? 얘기를 다 해주고 싶은데 내 입이 근질거리는데 요새 말을 다 못하겠다. 네. 오늘 우리 방에서 아침에 단타 친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오늘 공개를 할까 하다가 지금 종목 얘기를 안 하려고. 단타를 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뭐 갖고 단타 쳤냐면 종목 얘기 안 할 거예요. 오늘은 하여튼 뭐 수익이 많이 났어요. 수익률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무슨 종목이냐면 요즘에 그 난리 났죠. 뭐 중동에 이란이 지금 주변에 있는 에너지 막 그 시설들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이라든지 가스 LNG선들이 이제 통과를 못하니까 지금 난리 났거든요. 지금 대만 같은 경우에는 LNG 비축량이 비축해 놓은 게 한 11일치? 한 달치도 안 된대요. 사용할 수 있는 게 한 11일인가 12일인가? 네, 그거밖에 안 남아있고, 지금 미국은 히토류 재고가 2달치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오늘 유니언 머티리얼 같은 것도 급등을 했었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뭐 국제 원자력 국제 에너지 기구 IEA인가 거기에서 이제 회원국 32개 상대를 해가지고 전략 비축료 다 풀자고 그래가지고 막 풀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게 이제 핫 이슈가 되니까 뭐가 급등했는 줄 아세요? 비축유라든지 이제 가스 이런 거 비축해 두는 거 이제 그런 관련된 시설 그런 관련주가 급등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오늘 추천한 게 그런 거 샀어요. 아까 뭐 수익 났다 그랬죠. 아침에 사가지고 그런 거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남들보다 바둑으로 따지면 이제 두수 세수 앞을 내다보고서 뭘 하고 있다니까요. 그 종목을 여기서 왜 공개 안 할까요? 이제 시동 걸었거든. 이제 시동 걸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언걸 못 하는 거지. 근데 그런 종류로 사놨어요. 아까 농업 관련주 여기 지금 보여드렸죠. 미국 거 그죠? 네. 우리 방에 농업 관련주가 몇 개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몇 개 있어요. 실제 오늘 20% 이상 급등한 것도 있고. 근데 그 종목이 뭔지 얘기를 안 하잖아. 뭘 갖고 있는지 우리 패를 안 보여드리죠. 그죠? 네. 원래 하수들은 자기 패를 맨날 보여줘요. 나 뭐 갖고 있다? 이거 많이 갈 거다? 너도 사볼래? 막 이래요. 그거는 하수 중에 하수예요. 네. 근데 고수들은 자기 패 잘 안 보여줘. 네. 안 보여준다고. 여러분을 약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못 보여드리는 거 어떻게 보여드려요? 국제 뭐 곡물 뭐 농업 이런 관련주들도 움직이잖아 지금. 원래 미국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움직이거든요. 특별히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맨날 중앙연합 끝났나요? 흥구석유 어떻게 할까요?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빨리빨리 다음 거를 봐야 돼요. 다음 걸 봐야 된다고. 아니 저기 뭐야 4년 전에 해봤잖아요. 뭐 4년 전에 뭐 해봤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다 해봤잖아. 그러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주요 수출품하고 중동 지역 주요 수출품하고 비교해보면 돼요. 사람들이 지금 전쟁 났는데 돈을 별로 못 벌어요. 왜 못 버는 줄 아세요? 자, 전쟁이 났어요. 중동 이란하고 이제 미국이랑 전쟁이 난 거니까 굉장히 큰 전쟁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전쟁이 터졌으니까 돈이 안전자산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많이 샀을까요? 달러를 많이 샀겠지. 금이랑 달러를, 그죠? 근데 달러를 보시면은 안 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개미들이 자 전쟁이다 하면서 이제 달러를 사야 된다 그랬을까요, 그죠? 안 올라가. 딱 이틀, 그죠? 이틀 딱 그것도 많이 오르지 않아. 조금 오르고 횡보. 이상하겠지. 왜? 우크라이나 전쟁 터진 게 여기였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달러가요 이만큼 올라가요. 미친 듯이 올라갔어. 근데 지금은 안 가거든. 이해가 안 가겠지. 그땐 전쟁 나서 많이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왜 안 가요? 왜 안 가기는 답답한 거예요. 그때 왜 달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냐면 그때 미친 바이든이 뭐 했는 줄 아세요?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했잖아요. 한 번에 막 0.5%, 0.75%씩 엄청나게 했잖아 그때. 제롬 파월하고 둘이서. 그때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부동산 시장 박살난 거 아니에요. 응? 그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때. 돈은 많이 풀었지, 인플레이션은 심해졌지, 뭐 또 잡는다고 또 금리 막 올리지, 막 아수라장이었잖아요 그때. 근데 지금 트럼프는 뭐예요?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달러가 안 올라가는 거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달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금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전쟁 났다고 돈이 들어오니까 누가 눌러버렸어. 네, 팍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자산 들고 있는 사람들 지금 손가락 빨고 있어요. 안전자산이 아니고 위험자산 쪽이 돈이 더 잘 벌린다고 지금.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으로 이제 돈이 많이 풀릴 거니까.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좋게 보세요. 왜? 트럼프가 지금 전 세계 지금 석유 패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불량 국가들을 지금 때려잡고 있거든요. 참고로 지금 쿠바 있죠, 쿠바. 쿠바도 지금 미국이랑 협상하고 있답니다, 뒤에서. 쿠바가 그 남미의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미의 북한. 거기도 지금 쫄딱 망하기 일보 직전이어서 어차피 뭐 되돌아봤자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꼴라거나 이란의 하메네이 꼴라게 생겼으니까 협상한다 그러더라고. 살려고. 이제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주식시장 뭐 폭락 나올까봐, 그죠? 걱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던 아니면 트레이드를 하던. 지금 전쟁 관련주는 솔직히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트레이드지. 그죠? 거래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니까 이건 그냥 트레이드라고 하면 돼요. 저희 방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방에 오늘 그 전쟁 관련주들 움직이는 게 몇 개 돼요. 얘기를 그 종목이 뭔지 지금 하나도 얘기를 안 하잖아. 왜겠어요? 더 수익을 끌어내서 내가지고 회원들 팔아드리고 그때쯤 얘기해드리면 되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관련주 계속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아까 힌트를 드렸죠. 힌트가 아니라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기존에 많이 올라간 것들이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것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 뒤에 다른 게 계속 움직인다고. 태양광이랑 얘네들 움직였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또 있어요. 순서가 다 있거든. 네. 그래서 이런 유형의 테마주를 할 때는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은 여러분들 돈 주고 못 삽니다. 네, 돈 주고 못 사. 아까 제가 제 타이어에 이제 뭐 펑크가 나가지고 정비받았다고 했죠, 그죠? 그거 제가 못해요. 제가 못해. 뭐 유튜브 보고 무슨 이제 따라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뭐하러 그래요. 그냥 보험사 자동차 보험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거기 전화해서 펑크 났다 좀 와서 봐달라 그러니까 돈 안 받고 와서 다 해주고 가잖아요. 금방. 네. 저는 경험이 없어요. 타이어에 바람 넣는 것도 잘 못해요. 왜?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자동차에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 갈죠? 그걸 제가 왜 갈아요? 장비도 없고 할 줄도 모르는데. 근데 하는 건 되게 쉬워요. 보면 이제 뚜껑 열고 그냥 네 저기 하면 돼요. 근데 장비도 없고 제가 하기 좀 뭐하니까 그냥 돈 주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왜? 경험 많은 사람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파도 병원 가서 의사한테 물어보는 거고, 이왕이면은 좀 더 잘 보시는 분을 찾아서 가겠죠, 그죠? 네,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쟁 관련주를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은 경험 많은 사람이랑 같이 하시면 돼요. 그게 저와 같은 이제 전문가들이죠, 애널리스트들, 그죠?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고용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곧 죽어도 혼자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네. 독학이라는 거는 좋아요. 저도 옛날에 기타 배울 때 독학을 했고 카메라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많이 찍지 못하지만 지금은 한참 좋아할 때는 맨날 그냥 그거 유튜브 본 것 같아.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진짜. 도움 진짜 많이 돼요. 네. 근데 그것도 어느까지 한계가 있더라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나중에 학원 다녔어요. 더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땐 돈 내고 학원 다니고 레슨 받았어요. 기타 같은 거. 네. 그랬다니까. 아니면 사진 잘 찍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막. 네. 그러니까 나아지더라고. 네. 주식은 여기도 똑같아요. 처음에 독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기법을 이런저런 걸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그 인터넷에서 많이 배우시는데 기법 배우지 마세요. 왜냐면 돈 내고도 배우지 마요. 응? 진짜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돈 내고서 배우지도 말고 그냥 기법을 배우지 마요. 거의 여러분들 배우는 거 안 맞아요. 안 맞거든요. 다 옛날 거예요. 하나도 안 맞아. 진짜 하나도 안 맞고. 근데 그런 걸 왜 돈 내고 배워? 그때그때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 그럼 이제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 뭔지 아세요? 옛날에 기법 많이 가르쳐 드렸거든요. 지금도 뭐 가르쳐 드리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걸 가르쳐 드리냐면 원리를 가르쳐 드리지, 원리. 원리는 안 바뀌거든요. 원리는 안 바뀌는데 그걸 응용하는 게 기법이라고. 그러니까 원리를 가르쳐 드린 다음에 이제 그때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드려요. 해석을. 요거는 요래서 이렇고, 요건 요렇고,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다고. 그렇게 이제 한 달, 두 달, 3개월, 1년, 2년, 3년 같이 가다 보면 본인들이 봐요. 본인들이 본다니까 뭐가 보여요. 본인들이 말을 단타치고 막 그래요. 아니 이제 나중에 뭐 알아서 움직인다니까. 근데 이제 큰 방향성이 안 보일 때 저한테 또 물어보실 때 있고. 네, 그렇게 가는 거지. 여기서 혼자 독학하다가 다 털어먹어요. 다 털어먹는다. 네. 아무튼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오늘도 제가 종목 공개를 못할 정도로 좋은 종목이 나갔다는 거예요. 문자반 쪽에는 요즘에 재료도 안 써줘요. 왜? 재료를 안 써주니까 아침에 시초가가 하나도 안 뜨잖아. 느끼셨죠? 시초가 하나도 안 뜨잖아. 추천했는데 오히려 시작하자마자 몇 프로 빠졌죠, 그죠? 누가 아침에 9시 누가 던지더라고. 시작하자마자 우리 회원들이 아니고 누가 던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더 싸게 샀죠, 그죠? 네. 재료를 안 써드리니까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지금. 시초가가 안 떠. 회원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니까. 네.
어쨌든 이제 지금 전쟁 관련주 위주로 하세요. 지금은 그거 아니면은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전쟁 관련주 위주로 하시고, 미국 증시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다? 트럼프 입을 계속 보셔라. 아셨죠? 트럼프 입을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좌파 언론들은 그 트럼프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네. 좌파 언론 보고 싶으시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좌파면은 뭐 좌파 언론 뉴스 봐야지. 그죠? 근데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를 욕만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뭔 말했는지를 잘 모르게 돼 있어요. 아, 왜 얘기 다 해주는데 얘기하는데 다 비꼬아서 듣잖아. 별 도움이 안 된다니까. 있는 그대로 들으셔야 돼. 있는 그대로. 그러면 미국의 폭스 뉴스나 그런 거 보세요. CNN 같은 데 가지 마세요. 큰일 나. 뭐 뉴욕타임즈 여기는 그냥 우리나라 한겨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뉴욕타임즈가 그래요? 예, 그래요. 한겨레 경향신문 확 편향돼 있잖아요.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보수 언론이 아니잖아요. 보수인 척한 쓰레기들이지 거기는. 우리나라 보수 언론 없어요. 뭐 매일신문? 거기도 아니야. 요즘 보니까 다 배렸어. 근데 미국 쪽은 아직 그런 유지의 언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는 거의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쪽 성향인데 뭐가 문제냐 보세요. 트럼프가 무슨 말 했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보지 말란 얘기예요. 도움 하나도 아니니까. 아셨죠? 네. 보통 전문가들이,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까지 대놓고 얘기 안 해줘요. 왜? 사람들이 뭐 또 오해하니까. 근데 오해거나 오해를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지 대응을 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얘기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제 그 뉴스를 쭉 봤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막 반도체 사라, 막 금융주 사라, 증권주 사라, 막 그러면서 지들은 팔아먹는다고, 그죠? 팔아먹는데 개미들을 속아가지고 뭐 하고 있냐면, 해외에서는 한국 증시 거품이 안 보이냐, 니들 뭐 하냐 그러면서 막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난리도 아니요,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국 증시 이상하다고 막. 당연히 이상하지, 인위적으로 만든 거니까. 근데 이 와중에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하고 있어요? 네. B2 풀매수 때리고 있대요. 누가? 개미들이. 그래 뭐예요? 그쪽만 이제 큰 고통을 받을 겁니다. 이런 뉴스 보여드리면 야, 증시가 폭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죠?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폭락하겠어요?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든 떨어지는 걸 막겠지. 누가 정부에서 막겠지 또. 또 확 떨어지면 기간도 손해보니까 지들도 싫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할 거예요. 적당히. 대신에 수익은 잘 안 나겠지. 수익은 다른 쪽에서 나겠죠. 실제로 오늘 보면은 코스피는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코스닥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코스닥 쪽으로 붙은 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정권에서 이제 주식시장 이런 거 관리하는 사람이면 저 같으면 선거 전에 6월 선거 전에 코스닥 좀 띄울 것 같은데요. 그것도 홍보하겠지. 국제유가가 폭등하고 뭐 전쟁에 이제 화마에 휩싸여 있지만 우리나라 증시는 급등하고 있다. 이번에 코스닥도 급등하고 있다. 이거는 경제가 좋다는 뜻이다. 이렇게 또 포장을 하겠지 또. 저는 반드시 포장을 하거나 하려고 시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선거에서 이겨야 되니까. 정치인들은 머릿속에 선거에서 이겨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들 눈치도 안 봐 마지막에 그냥 하게 돼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한번 전략을 잘 세워보세요.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나 이쪽은 별로 걱정 안 해요. 실제 걱정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이제 맞는 종목으로 이제 회원들 수익 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수익 내실 수 있는데 혼자 힘드신 분들 빨리 들어오시고 아직 혼자 해야 되겠다. 고생을 좀 더 해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테마주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순환매가 굉장히 빨리 돌아요. 이 아직 더 갈 것 같은데 근데 다른 쪽에서 상한가가 나와요. 뒤늦게 이제 종목을 바꿔봤지만 근데 또 바뀌어 있고 계속 바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계속 바뀌었어. 한 2, 3일 가고 바뀌어. 2, 3일 가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나중에는 쫓아가다가 지쳐요. 진짜. 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이 금요일이죠, 그죠? 네. 뭐 전쟁 터지고 막 터졌는데 요즘에 꼭 주말에 무슨 큰 저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2주 전에 주말에 전쟁 터졌죠? 지난주 주말에 뭐 했어요? 주말에 유가 급등했잖아요. 이번 주말에도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 그러니까 전쟁 관련주를 다 매수하고 싶다. 그러면 내일까지는 뭔가를 매수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 전쟁 관련주는 하기 싫은데 좀 불안해요. 그러신 분들은 뉴스를 잘 보세요. 어디 뉴스를 보시라고요? 미국 폭스 뉴스? 그건 트럼프 관련된 거고, 이란 현지 뉴스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란 현지 뉴스.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란에서 제일, 이란이란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네. 이란이라 했죠, 지금. 이스라엘 그 현지 뉴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네. 그쪽 가서 그런 거 보세요. 요즘에 번역 다 되잖아. 자동 번역. 그 메인 뉴스만 보셔도 돼. 아셨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냥 저기 쓰레기 언론들이 쓰레기 언론을 그냥 인용해서 그것만 하더라고. 아, 이 정도 되면 뭐 중동이나 어디 이스라엘 이런 데 특파원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도 않아. 가지도 않아. 게을른 것들이. 가는 거 보셨어요? 미국 현지 가서 취재를 하든가 워싱턴 가가지고 가지도 않아. 앉아가지고 그냥 네. 뉴욕타임즈 그쪽 기사 베껴 쓰긴 하고 있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 현지 그쪽은 목숨 걸고 이제 취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쪽 걸 인용하시는 게 훨씬 저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내일 아무튼 저기 무리하지 마시고 사놓을 건 사놓고 주말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내일 또 뵙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